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3단원 적분 판정법 그리고 이제 5.4단원 비교 판정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이제 텀이 좀 길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5.3절 마지막 부분 하던 거 복습만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절이 뭐였죠? 적분 판정법이었습니다. 5.3 복습. 네, 적분 판정법을 얘기했었는데 네, 적분 판정법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이 조화급수와 n제곱분의 1 급수 이거가 각각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네, 이걸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n분의 1 같은 경우는 발산이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합니다. 발산하는 과정은 왜 그랬느냐? 저희가 설명을 하기를 수열도 함수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이 녀석도 함수값이 1이고 n이 2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그래서 이면적과 점점점 이렇게 쭉 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조화급수였죠. y는 x분의 1 아래에 있는 사각형들의 면적. 그리고 자, 이 녀석은 뭐였죠? 자, 수열도 함수다. 그러니까 y는 x제곱분의 1을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1일 때 함수값은 1의 제곱이고요. x가 2일 때 함수값은 2의 제곱분의 1이죠. 자, 이것들을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x분의 1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적분하면 뭐였죠? 얘는 발산이었죠. 한편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을 적분하면 얘는 수렴이었죠. 자, 얘가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이것이 적분 판정법의 한 결론이었고, 또한 이것이 발산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또한 발산한다. 발산 무한대. 이것도 적분 판정법의 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예제 1번을 풀었었습니다.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시오. 그러면 판정만 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구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면 뭐 나오죠? 얘는 아크탄젠트니까 1부터 t까지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보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해서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녀석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자, 예제 2번은 P급수 판정이라고 했었죠. 네, P급수 판정법은 적분 판정법의 일종입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P급수 판정에 의하면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결론이에요. 예제 4번까지 풀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제 4번까지는 복습은 우리 내린 결론이랑 똑같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진도 넘어갈게요. 급수의 합의 추정. 네, 이 부분은 그 그림 가지고 논리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시간이 좀 많을 겁니다.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어떤 근사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데 이게 근사값이 생명은 이게 값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얘기할게요. 나머지 Rn, n은 그 항의 개수, 그리고 R은 이제 remain, 얼마나 남았는가. 나머지가 0에 가까울수록 실제 값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n은 실제 값 S에서 Sn, n번째까지의 합을 뺀 겁니다. 이게 실제고 이게 나머지래. n번째까지의 합.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fx에 대해서 n번째까지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밑변의 길이가 다 1이기 때문에 높이는 다 f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면적은 a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얘도 얘는 an 플러스 2 점점점 쭉 갑니다. 자, 그리고 적분 판정법 얘기할 때 그 중요한 전제가 뭐였죠? 연속이고 또 구간 안에서 감소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f는 구간 n부터 무한대까지 그 감소함수. 자, 그러면 그림 3의 그림 첫 번째에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의 Rn은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인데 얘는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요? n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이상적분한 것과 작거나 같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역시 fx에 대한 조건은 똑같고요.
이번에는 얘를 옮길 거예요. 이 사각형을 얘를 이렇게 쭉 옮겨서 가면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의 합이 되겠죠. 얘는. 자, 그런데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얘도 an 플러스 1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옮기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Rn은 역시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그런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얘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이상적분한 것과 크거나 같죠. 자, 이게 2번입니다. 그러면 요 Rn이라는 녀석의 범위가 나와요. 1 and 2에 의해서 나머지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상자는 왜 이래? 자, 예제 5번. 자, 급수 n 세제곱분의 1의 10번째까지의 합을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근사값을 추정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선은 n부터 무한대까지 x 세제곱분의 1 dx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분의 1 n부터 t까지 리미트 t는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t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n 제곱분의 1. 자, 얘는 2n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10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세제곱분의 1 S10. 자,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빨리 해봅시다. 뭘로? 울프람 알파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자, sum 1 10 1n의 세제곱. 네, 대충 1.197 정도가 나오네요. 1.1975. 1.1975. 자, 그리고 R10 같은 경우는 10부터 무한대까지 x 세제곱분의 1 dx보다 작고, 자, 얘는 n이 10인 경우니까 2 곱하기 10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0분의 1. 오차가 0.005 이내인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게 오차가 크지가 않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차가 어느 정도까지를 원해요? 0.0005 이내를 원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2n 제곱분의 1이 0.0005보다 작거나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n 제곱은 1000보다 커야 되고요. 1000은 루트 1000 하면 대충 31.6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n은 32번째 항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Sn 더하기 n 더하기 1부터 fx dx를 한 것이 실제 값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Sn 더하기 n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나머지의 그 정리 때문입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데 나머지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분 판정법을 아까는 처음에 우리 어떻게 시작했었죠? n분의 1 합과 그다음에 n제곱분의 1 조화급수랑 n제곱분의 1의 합을 비교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랬던 것처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 아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y는 fx, 그 다음에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이랬을 때 이거 사각형으로 그릴걸. 이렇게 하면 이따가 불편해지는데. 자,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자, 그때 A2, A3, 점점점, AN, 얘는 1부터 n까지 fx, dx 보다 작거나 같죠? 잠깐만요. 얘를 A2부터 시작하는 건데 얘 그 2에 대한 높이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3, 4, 5. 높이를 어디에 잡았는지 표시를 해야겠구나. 자, 그리고 쭉 옮겨서 보면 아하, 여기까지 같이 옮겼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을 높이로 잡은 겁니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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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자, 이럴 때 이 부등수까지 썼죠. 그런 한편 1부터 n까지 fx, gx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1보다는 또 작거나 같게 됩니다. 왜? fx는 감소함수거든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수렴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시그마 i는 2부터 n까지 ai는 1보다 크거나 1부터 n까지 fx dx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따라서 sn은 a1 더하기 i는 2부터 n까지 ai a1 더하기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m이다 라고 합시다. 자, 이때 모든 n에 대해서 요 m보다 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6의 위로 6이에요. sn이 m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위로 6에 그러니까 sn 플러스 1은 sn 더하기 am 플러스 1이고 이라고 할 때 이제 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또 sn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위로 6개이고 그 다음에 단조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수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적분 판정법 따라서 AN은 또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 두 번째로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발산하는 경우 f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입니다. 양수이고 연속이고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성립해요. 자, 그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역시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fx dx를 하면 n-1 i는 1부터 ai까지 sn-1이죠. sn-1 역시 발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작은 게 발산하거든요. 따라서 시그마 an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 A1을 안 그려놨네.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A1, A2, A3, A4, A5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증명은 그러니까 이 함수의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이게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A2죠. 그러니까 이 넓이들을 일단 비교한 거예요. 처음에 이 넓이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정적분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이걸 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정적분을 봤을 때는 넓이보다 크거나 같죠. 그거는 또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적분 판정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라이브였으면 질문도 한번 받고 그러는 건데 좀 아쉽네요. 자, 5.3절 연습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적분 판정법을 쓰지 않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P급수 판정법, P급수 판정법은 물론 적분 판정법이지만 얘가 3이잖아요. 3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발산이에요. 거짓말했어요. 수렴합니다. 하지만 적분 판정법을 우리는 써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1부터 무한대까지 2x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d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 이 피적분 함수가 2x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은 양수이고 감소함수이고 그 다음에 연속입니다. 참, 감소함수라는 점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미분해 보면 됩니다. 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 2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자, 얘는 음수죠. 따라서 감소입니다. 감소의 정의가 미분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어떤 그 평균값 정리를 잘 활용해서 그런 정리를 이끌어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 2x 더하기 1의 세제곱 정적분 해봅시다. 얘는 뭐가 되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하면 되나? 2분의 1을 하나 빼먹었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실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맞죠? 네. 이렇게 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9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3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얘가 수렴.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은 수렴. 자, 이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4분의 1. 자, 얘는 얘를 적분으로 바꾸면 1부터 무한대까지 x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루트 x 더하기 4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음수고 따라서 감소. 연속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봅시다. 얘 적분하면 뭐죠? 2루트 x 더하기 4분의 1인가요? 1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그냥 무한대죠. 따라서 시그마 n 더하기 4 루트 분의 1은 발산합니다. 적분 판정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이제부터는 이제 P급수 판정법을 쓸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자, 일단 6번 한번 볼게요. 6번 보면 n은 1부터 n의 0.85분의 2. 자, 발산이죠. 왜? P가 1보다 작거든요. 7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1.4승분의 1 더하기 n의 1.2승분의 1 3. 자, 얘는 P가 둘 다 1보다 크죠. 따라서 얘는 수렴합니다. 어째? 쉽게 풀리죠. 그 다음에 자, 11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3n 마이너스 4. 자, 잠깐. 3부터 시작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뭘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적분 판정법, 피그스 판정법을 쓸 수 없는 걸까요? 피그스 판정법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쓸 수 있냐면 앞장에서 5.2절에서 from 5.2 유한한 항은 수열의 발산 수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2절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판정하면 될까요? 두 개로 나눠요. 3n-4 무한대기호 생략하겠습니다. n분의 a 더하기 n-2분의 b 꼴이 되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a, b가 무엇인지 다 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게요. 둘 다 p가 1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까지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ln n분의 1에 얘를 판정을 해보시오. 자, 얘는 무슨 열심히 무슨 이상한 함수처럼 생겼지만 얘는 사실은 그냥 피그스 판정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할 수 있느냐? 적분 판정법을 합시다. 2부터 무한대까지 x ln x분의 1 dx. 자, 여기서 ln x를 t로 치환해요. x가 2일 때 t는 ln2. 그 다음에 x가 무한대일 때 t도 역시 무한대. 미분하면 x분의 1 dx는 dt. 따라서 ln 2분의 무한대까지 얘는 t분의 1 dt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발산이죠. 따라서 얘는 발산이 됩니다. 피그스 판정법이라기보다 적분 판정법이 맞네요.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답을 알겠죠? 예, 수렴하겠습니다. ln n 제곱분의 1. 자, 똑같은 방법을 거친다면 ln x만 제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t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발산이 아니고 이 녀석은 수렴하게 됩니다. 적분 판정법. 물론 적분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양수고 dfd 미분한 것이 음수고 이 녀석이 양수고 이 녀석이 음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